맛있는 음식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짚어보는 시간, 밥상 위의 인문학, 식탁 위의 인문학이죠. 네. 오늘도 우리의 미각을 일깨워줄 음식 칼럼니스트 박정배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두의 인문학인데, 만두는 진짜 설에 꼭 한 그릇씩 먹는 이 떡국과 함께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만두라는 게 중국에서는 자오즈라 부르는데요. 교자죠, 우리말로 하면. 네. 그러니까 뭐 싸잖아요. 뭘 싸겠습니까? 음식은 싸기도 하지만 네. 마음도 싸기도 하고 정성도 싸기도 하고 또 모양이 돈을 닮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자오즈는 정말 그 설날에 항상 항상 엄청나게 많이 먹는 음식들이고요. 약간 또 복주머니랑 좀 닮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쵸. 그러니까 중국에는 장강을 중심으로 위에는 북쪽, 아래는 네. 남쪽이라 고 부르는데 네. 남쪽은 살문화권에서는 냉가오라 그래가지고 네. 가래떡을 먹습니다. 이렇게 가래떡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이 길어져라, 장수해라, 질질 뽑아라. 그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은 아까 보니까 그 밀문화권이기 때문에 뭘 싸서 먹고 복을 사서 먹고 그리고 이제 모양들은 뭐 반달에 담기도 하고 보름달에 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삭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삭 그 열매처럼 생겼기 때문에 농사도 잘 기어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의식적 음식의 하나이죠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 만두 이제 앞서 중국에서 온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나라마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이제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만두 하면 우리는 만두를 속에 뭐 들어간 거나 속에 들어가지 않고 부풀어 오는 걸 다 지칭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완전히 나눕니다 보니까 일단 속이 없고 이게 우리 찐빵처럼 부풀어 오는 거 요거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만두인데 중국말로 만토라 부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먹냐 반찬을 곁들여 먹습니다. 우리가 중국 식당 가면 우리가 빵 나올 때 이렇게 요리 나오는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같이 먹는 거고 사실은 이제 자오찌는라는 거는 교자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뭐 야채를 넣든 고기를 넣든 넣어 먹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은 야채를 넣어서 먹었고 부자분들은 고기를 넣어서 먹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나 북쪽 중국에서도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을 고기 먹는 분들 하지만 분자가 이렇게 뭐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고기를 먹는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은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은 사실은 만두나 교자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만두가 총칭이 돼버린 거예요. 굳이 구분하거나 나누지 않고.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교자하고 만두를 나누게 되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품목이 교자거든요, 교자. 예. 교자인데 일본에서는 재밌는 게 일본에서는 아까 만든 그 만두라고 만두라는 한문을 그대로 쓰고 네. 발음은 만주라고 부릅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중국처럼 빵이나 그게 아니고 이건 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는 캐릭터 중에 그 일본의 캐릭터 중에 앙빵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머리 뻘뻘 나왔는데 앙이 뭐냐면 앙꼬란 뜻이에요. 예. 빵은 빵이라는 뜻이고 네. 맨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앙꼬라는 단어가 팥이라는 단어인데 재밌는 게 이게 남송의 수도 항저우. 예. 항저우의 사투리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음식 문화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붙은 게 앙꼬가 되는 거고요. 앙꼬가 일본 말이 아니고 원래는 중국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으면 찐빵이 되는 거고 들어가면 우리가 앙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넣으면 니꾸만 그다음에 팥이 들어가면 앙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앙빵은 이제 과자 계통으로 이제 넘어갔고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교자 부르는 근데 일본도 교자가 발음이 같은데 그 발음은 한국 사람들의 발음을 따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말로 자오찌를 우리말로 읽으면 교자고 예. 일본어로 다르게 읽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말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년대에 일본이 만주국을 침공했을 때 만주국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발음을 교자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교자였구나. 우리말이 어떻게 보면 전래가 된 거죠 보니까. 네. 근데 일본에서는 주로 이거를 교자를 어떻게 먹냐면 아시겠지만 밥 반찬으로 좀 시작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구워 먹죠 보니까. 네. 구워 먹고 중국에서는 삶아 먹거나 쪄서 먹고 우리는 튀겨 먹고
그죠? 군만두? 군만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음식 문화가 이렇게 환경마다 다르게 좀 구성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파우즈라는 표현도 있습니까? 파우즈는 뭐냐면 네. 발효를 시킨 그 병에다가 네. 그러니까 만두죠. 아까 말한 만두. 그러니까, 중국의 네. 자오찌 만두에다가 소를 집어넣으니까 파우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샤오롱바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발효시킨 거에다가 그 안에다가 뭘 든 거고 훈뚠이라고 있습니다. 훈뚠. 그건 뭐냐면 자오찌를 교자를 네. 국물에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효된 것들은 파우지와 만토가 되고 발효 안 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오찌. 그다음에 그 샤오롱바오. 그다음에 아까 지금 훈뚠이라고 이렇게 세 개 나눠집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만드는 이제 방식에 예, 예. 따라 좀 이제 나뉘기도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박정부 작가님이 왜 이렇게 신나서 말씀을 하시냐면 한중일 만두와 교자의 문화사라는 만두 책을 내신 분이라서 맞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떡만둣국 이야기도 넘어가야 되니까 떡만둣국 그러니까 이제 떡국과 이 만두를 넣어서는 어떻게 먹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재밌는 게 중국에도 없고요. 일본에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북방 쪽은 중국이랑 가깝잖아요. 그리고 쌀비를 안 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만두를 많이 먹었죠, 우리가. 그 남방에서는 주로 쌀을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쌀을 가지고 가래떡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게 중간쯤 서울쯤에서 합쳐집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떡만둣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도 없고 우리만 있는 독특한 문화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좋다는 것들 다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라는 가래떡도 넣기도 하고 또 북방에서 먹는 복을 사서 먹어라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빔밥할 때 결합시키고 복합시키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방의 교자와 남방의 떡이 만나서 떡만둣국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떡만둣국을 먹을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고 먹으면 훨씬 더 식탁위가 풍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만둣국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만 먹나?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 남방에 가면 훈뚠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발달을 해 있고요. 상하이 쪽은 그 상업 도시 아닙니까? 예. 거기서는 훈뚠이 큽니다. 그런데 항저우, 양저우, 수저우가 뭐냐면요. 네. 수항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동네예요. 뭐 알리바바도 거기 있고 뭐 엄청 왜 많냐면 예. 옛날에 그 거기 항저우에서 출발한 대운하가 3,000km가 넘는 운하가 베이징까지 갔습니다. 네. 그 남방의 모든 쌀이 모여서 갔기 때문에 돈도 많고 음식 문화도 발달했죠.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 훈뚠을 굉장히 조그맣게 먹고요. 날개를 길게 먹습니다. 날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훈뚠 교자 보면 납작만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묶은 부분인가요? 네, 묶은 부분을 길게 해서 먹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동네 부자 양반들은 우리는 문인들이야.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문화를 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진짜 이게 10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알을 이만큼 먹습니다 또. 그런 문화가 너무 재밌는데 상하이 가면 작게. 예. 상하이 가면 속이 크죠. 네. 거기 서민들의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참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거는 중국 문화고 한국은 거기다가 아예 냉가오 문화, 그러니까 냉과가 가래떡이거든요. 냉과문을 넣어가지고 떡만둣국을 만든 정말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만둣국 맛집 탑3 추천을 받을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제는 서울이에요. 지역은 서울의 만둣국 맛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쪽에 그 만두 문화와 남쪽의 떡 문화가 두 개가 딱 결합해서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개성 혹은 서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 콩에 호남 쪽은 떡국에 만두 잘 안 넣어요.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방에서는 냉가오 문화, 그러니까 아까 그 가래떡 문화가 있었으니까 가래떡을 먹었고요. 사실은 보면 가래떡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도 맛있지만 며칠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 썰매 딱딱한 걸 싹 썰어가지고. 딱딱할 때 썰어야 잘 썰려요. 그죠. 또. 그리고 가래떡 모양은 또 어떻게 씁니까? 엽전 모양을 써요. 엽전 모양. 네. 돈 벌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야 돼요. 기억이라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개성식 만둣국의 진술을 보이는 집입니다. 사실은 이 집은 아무나 아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재밌는 거는 이 안에 만두가 있는데 옆에 떡이 있는데 가래떡이 아니에요. 조랭이 떡이라고 있습니다. 아. 눈사람 모양으로 생긴 조그만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연유를 따져보면 옛날에 그 개성이 이성계한테 나라를 뺏기잖아요. 예. 조선한테. 네. 그때 고려가. 군들이 네.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성계의 목을 비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렸다 한 바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확실하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밌는 건 사실 저는 옛날에 처음 이걸 먹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먹기 아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근데 맛이 좋죠. 왜냐면 이게 팔자로 이렇게 감았기 때문에 쫄깃함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가래떡은 잘라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냥 쫀득쫀득 넘어가지만 그렇죠. 얘는 그 식감이 네. 막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맛이 있는 집이고요. 이 집은 뭐 그 만두피도 얇고 잘 짰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만두피가 되게 중요한데 북쪽으로 갈수록 좀 커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방의 그 만두는 양이 좀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함경도나 북한집 북쪽도 가보면 만두가 제 얼굴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커요, 그죠? 맞아요. 크죠, 보니까. 네,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네, 정도로. 엄청 배가 크죠 보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음식 문화고 그렇게 전해지는 건데 하여튼 이 집은 조랭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집이기도 하고 개성식 만둣국을 먹어볼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만둣국은 개성과 서울이 굉장히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데 지금 뭐 우리가 개성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 그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네, 두 번째 집이요. 예, 두 번째 집은 지읒으로 시작한 집인데요. 이 집은 재밌는 게 뒤에 황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물이 당연히 황태로 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우리가 사실 옛날에 국물은 딱 두 가지였죠. 사골. 돈 많은 사람은 사골로 내고 네. 해변가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황태로 냈죠. 아, 황태. 황태를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네. 황태가 왜냐면 일단 비린 그 기름이 없기 때문에 상하지가 않죠. 말려가 전국에 통을 다 했죠 북어를.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근데 사실 이 황태가요 이게 싹 그 국물을 내면 색깔이 뽀해집니다. 예. 사골 국물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죠. 이거는 너무 유명한 집이고요. 그래서 이 집은 자든 우려난 황태 육수의 맛을 진짜 맛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맛. 네. 이 집 한번 꼭 권하고 싶고요. 그 세 번째는 강남에도 뭐 당연히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집인데 사실은 강남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집인데요. 비읍으로 시작하고 여기는 개성 스타일로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집은 주인장이 매일 빚는 손만두. 이것 때문에 아주 유명한 집이고요. 우와. 그다음에 속도 만두소에 돼지고기, 두부, 숙주나물이 들어갔는데 재밌는 거는 중국식 만두에는 두부를 넣지 않습니다. 잘. 왜 안 넣냐면 북방에서는 두부를 넣으면 애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 분들은. 근데 한국에 세 가지 특징적인 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부, 숙주나물, 김치입니다. 예. 요거는 또 일본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우리만 들어간 음식이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완전히 특화된 것들이고 재밌는 거는 김치를 그러면 왜 만두 안에 넣을까? 공부하지 않으세요? 이게 또 언제 넣냐면 지금 우리가 구정쯤 될 때 네. 때면 지금 김장김치가 옛날에는 다 냉장고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 온 거예요. 아. 군내가 납니다. 네. 근데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냐? 하나는 찌개에 넣어서 먹는 거죠. 그렇죠. 찌개 우리가 지금 김치찌개 먹으면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왜? 바로 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져가지고 고기랑 섞어서 김치 만두를 먹는 거죠. 만두 소로. 예. 직접 만두 맛을 직접 빚은 만두 맛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설 맞아서 집집마다 또 직접 만두 빚는 가정도 계실 거예요. 예, 올해는 같이 모여서 한번 만두를 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서 이런 말씀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남자들이 옛날에는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설날에는 다 했거든요. 예. 만두 싸는 거, 자기 만두 싸서 자기가 먹는 거. 맞아요. 그때 제가 이런 게 진짜 노동의 기쁨이구나. 가족들이 모여서 화합도 이루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 칼럼니스트 박정배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